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십니까. 제가 이번에는 사기꾼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, 사기꾼을 또 알아보려면 특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대표적으로 한 5가지 정도 특징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예. 내가 지금 1월 달에 나올 책에서는 특징을 13개, 나름대로 그동안 오랫동안의 어떤 경험에 비추어서 한 13개 정도 했는데, 오늘 한 5개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가 이제 그 필요 이상 친절하고, 그 다음에 목적이 달성되면 연락이 끊깁니다. 그 먹튀라 그러죠. 쉽게 얘기해서. 그러니까 필요 이상 친절하다는 건 뭐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냥 상대방으로 하여금 감동을 주고 필요 이상으로 막 어떤 그 굉장히 미안할 정도로 이렇게 잘해주거든요. 이제 그 일례로 이제 내가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 도저히 이 사람은 잘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. 뭐냐면은 어떻게 자기한테 이렇게 잘 해주는 사람한테 이렇게 크게 사기를 칠 수 있을까 했는데, 어느 날 책을 보다 보니까 마사 스타우트라는 교수가 있어요. 그게 그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, 그분이 하버드대에서 교수하면서 25년 동안의 임상 경험을 통해서 책을 썼어요. The Sociopath Next Door인가 뭐 이렇게 이웃집에 사는 소시오패스 이랬는데, 그 사람이 분석한 것 중에 가장 큰 특징이 양심이 불량한 정도를 넘어서 양심이 없다. 모든 거는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거죠. 그리고 움직이는 건 항상 이익과 손실에 따라서 나한테 이익이 되면 움직이고, 그리고 약속을 했더라도 별 도움이 안 되면,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더 큰 이익이 나오는 약속이 생긴다면 뭐 일고의 어떤 가책도 없이 그냥 약속을 어겨버리거든요. 뭐 그런 사람들, 그걸 봄으로 해가지고 이해가 되더라고. 이 사람들이 그걸 소시오패스가 이제 번역하면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하는데, 어떤 그런 속성의 사람들이에요. 그 책에 보면은 100명 중에 4명, 우리나라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면 40만 명이 해당되는 거죠. 그러니까 너무 주위에 돈 많아요. 그리고 어떤 그 전문 지식이라든지 뭐 이런 굉장히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들인데,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사기꾼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가급적 거래를 안 하는 게,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소소한 거, 사소한 거에 그 행동을 보면, 예를 들어서 뭐 식당 종업원이라든지 뭐 골프장 캐디라든지 거의 뭐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사람들 있죠. 그리고 사소한 약속도 쉽게 깨면서 아무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사람, 이런 사람들하고 거래를 안 하는 것이 사기 안 당하는 첫 번째 지름길이죠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밋빛 미래에 약속을 합니다.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약속인데도 막 될 것처럼 엄청나게 과장해서 무조건 대박나게 해주니까. 네.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. 아름다운 말은 감동을 주지만 지키기는 어렵다, 이렇게 하는 말이 있는데, 사기꾼은 아예 뭐 아름다운 말뿐만 아니라 뭐 엄청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, 왜냐하면 지킬 생각이 없기 때문에 시원하게 얘기를 해버리죠. 거기에 현혹되면 또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증거를 안 남기려고 합니다. 가급적이면 구두로 하려고 그러지. 왜냐하면 증거 남겼다가 내가 처벌되는데. 그리고 이제 피해자 쪽에서 돈 거래할 때 이게 꼭 계약서는 써야 되겠다,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, 꼭 계약서를 씁시다 그러면 계약서를 쓰는데 중요한 대목에 가서는 추상적으로 써버려요. 그래서 내가 사기로 고소했을 때 그 계약서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. 그 다음에 또 특징이라면은 병풍치기를 한다 그러나요? 자기보다 괜찮은 사람,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 있죠.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마치 자기가 그분들과 같은 동급의 사람인 것처럼 피해자한테 접근해서 사기치는 경우가 있어요. 여기에 또 사건들을 보면 넘어간 사람들이 또 몇 사람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. 왜 이런 사람들한테 당했습니까? 했더니, 처음 만났을 때 이거 뭐 학교 뭐 교수하고 같이 친하고 막 이래가지고 다 같은 급으로 알았다, 친구들이니까,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,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. 그래서 돈 거래와 그 주위에 있는 사람, 각 사람은 사람별로 다 따로 판단해야 되는데, 그 주위에 뭐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다 같은 사람이 아니거든요. 유유상종이란 말은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그게 있고, 또 많은 사건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이 사기꾼이 거짓 소문을 내요. 뭐냐면 내가 어떤 사기꾼을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, 이 사기꾼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과 친하다, 그리고 누굴 통해서 벌써 다 이게 손을 써놨다는 거지. 그래서 네가 아무리 뭐 이렇게 힘을 써봐야 소용이 없다, 나는 벌써 다 얘기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틀림없이 무혐의가 나올 거다,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떠들고 다니는데, 고소인은 막 열불이 나서 막 그러고 있는데 진짜 몇 달 뒤에 무혐의가 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또 뭐 이의 신청을 하든지 해서 검찰로 왔는데, 검찰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무혐의가 된 거예요. 또 그렇게 되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처럼 검사하고도 자기가 다 손 써놔서 다 무혐의가 된다는 거지. 근데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. 그게 뭐냐면 힘을 써서 무혐의가 된 게 아니고, 고소 사건에 기소되는 거, 혐의가 밝혀지는 게 19.1%, 그러니까 20%가 채 안 돼요. 그러니까
10건의 고소장을 넣으면 혐의가 밝혀져서 기소되는 게 2건도 채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냥 놔둬도 무혐의가 되는데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. 그래야 되니까 피해자는 막 야 대한민국은 썩었다 이러면서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기꾼이 그렇게 얘기하는 목적이 있어요. 2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꾼을 상대로 싸울 의지를 꺾는 거고 그러니까 사기꾼이 그 사람한테만 사기친 게 아니고 주위에 몇 사람한테 사기를 쳤단 말이죠. 그러면 지금 이 나머지 사람들은 고소를 안 했는데 지금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걸 봐가면서 고소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경고하는 거죠. 고소했는데 이 사람 이렇게 무혐의가 났구나. 그러면 우리도 고소해봐야 의미가 없네. 어떤 그런. 그러니까 그런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화려한 과거팔이를 해요. 옛날에는 진짜 잘 살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망해서 거지가 됐지만 이게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죠. 옛날에 자기가 화려했던 그 과거를 얘기하면서 신용이 있는 것처럼 해서 돈을 빌려서 나중에 그냥 먹고 도망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다 했나요? 강연 다니면서 많이 해주셨던 말씀들인데 네. 들어도 좀 놀랍습니다. 네. 사람들이 잘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 나머지 또 책에 있다고 하시니까 책을 너무 보고 싶게 만드시는 너무 책 광고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.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볼 것 같은데요. 예, 그 예. 책을. 네, 그러면은 특징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또 제가 질문거리 찾아들고 또 찾아뵙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